이번에 이제 FMEA가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7단계로 굉장히 체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워크시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7단계에는 FMEA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요약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좀 경영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FMEA가 다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개선 결과와 그다음 예상 효과를 Q코스트 금액으로 산출을 해서 경영층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뉴 FMEA로 적용하면서 분석되는 양이 이전 FMEA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임원들이 다 리뷰를 하는 것은 이제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핵심적인 사항들, 리스크 분석을 해서 하이와 미디움으로 나왔던 사항들은 어떤 항목들이 있었고, 이 부분의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클레임이랄지 수율이 어떻게 개선이 돼서 예상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경영층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또 고객들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객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승인 서류에서 FMEA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러다 보면 고객들도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도 오디트가 오게 되면은 이번에 FMEA를 통해서 분석했던 여기 하이, 미디엄 항목이 어떤 거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1단계는 FMEA를 이제 기획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 대상 제품의 범위를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산할 신제품에 대해서 전체를 다 검토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부품, 신제품에서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기능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리스크 분석을 집중할 분야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부터 이제 4단계 부분들은 구조가 동일하죠. 1레벨, 2레벨, 3레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독일식 VDA FMEA 구조를 이제 채택을 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독일식 FMEA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는 모든 BOM을 다 분석을 한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고장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이제 다 검토를 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의 불량들은 부품들의 불량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량들은 우리 상위 고객이나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페일리어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장 분석 단계에서 고장의 인과관계를 한꺼번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완제품 레벨, 그 다음에 포커스 레벨, 어세이 레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IAGFMEA처럼 바로 우리가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바로 고장을 분석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왜 굳이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을 추가를 했느냐? 이 이유는 잠재적 고장을 쉽게 찾아내기 위함.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함으로써 모든 제품들의 BOM, 그 다음에 부품과 부품 간, 그 다음에 부품과 어세이 간의 인터페이스까지를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파악된 기능들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고장이 발생 가능한 부분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해서 쫙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장 네트워크 도를 이용을 해서 실제 고장과 원인, 영향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을 하면 고장을 중심으로 기능 분석, 구조 분석이 이렇게 재정렬이 되어서 나중에 FMEA를 개선하는데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 FMEA 사판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스크 분석의 목적은 현재 우리가 불량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계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활동들, 그 다음에 시제품을 평가를 해서 발생 가능한 고장을 찾기 위한 시험 관리하는 항목들의 이러한 발생도 부분과 검출도의 능력을 평가를 해서 실제 신제품을 저희가 생산을 했을 때 완제품상에서의 리스크가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리스크 분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 이제 AP의 리스크 등급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최적화 단계에서는 AP가 하이와 이제 미디움인 항목에 대해서 로우 레벨로 이제 낮추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선 활동을 실행하는 단계가 바로 최적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FMEA 진행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2단계 구조 분석부터 최적화 단계까지가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FMEA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고장 분석을 해서 신제품의 잠재적인 고장을 찾는 것.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 분석을 할 때 이것을 3레벨로 저희가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1레벨을 다음 상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놔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 완제품 레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점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고장의 형태를 정의하기 위한 레벨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의 어세이 레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레벨. 이 부분은 다음 하위 수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 1레벨의 기능은 1레벨에, 2레벨의 기능은 2레벨에, 3레벨의 기능은 3레벨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이제 돼요. 이 부분을 이제 레벨별로 1대1로 대응이 되도록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서 기능 분석에서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완제품의 기능과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느냐? FMEA를 분석을 할 때 이제 기능은 서술식 문장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장을 추정을 할 때 이 문장을 가지고 고장을 찾아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많이 이제 누락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고장을 쉽게 저희가 찾아내기 위해서 기능과 관련된 스펙, 요구사항들을 여기에다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PCB에서의 기능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이제 3가지 정도로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 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부품을 실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 세 번째 부분들은 여기에서 회로 간의 절연 기능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완제품에서 이러한 신호 전달이랄지 부품 실장, 절연 관련된 고장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초점 요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세이의 기능과 이 각각의 어세이에 요구되는 요구사항을 이제 각각 항목별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나중에 고장을 찾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3레벨도 각각의 부품별로 기능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정의를 해줘라. 기능 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각 기능별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다. 다음에 이제 고장 분석은 잠재적인 고장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불만족한 사항을 우리가 각각의 레벨별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고장은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량, 항목들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1레벨의 고장은 뭐예요? 최종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여기에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완제품의 고장이 발생을 해서 우리 제품을 가져다 쓰는 고객 또는 최종 제품에서의 불량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고객 불만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1레벨의 고장은 고객 불만 사항들을 반드시 여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레벨의 이제 고장은 뭐예요? 각각의 어세이 단위로 기능 시험이랄지, 그 다음에 치수 시험, 신뢰성 시험에서 나타나는 고장의 형태 부분들을 여기에다 이제 써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에서 이런 MES나 PLM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량 항목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인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레벨의 고장은 뭐예요? 부품의 고장이죠. 그러니까 부품의 전기적인 특성이랄지, 여기 이제 물리적인 특성, 화학적인 특성 관련된 불만족한 사항들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품 불량 항목을 여기다 써주시면 된다. 당연히 외관 불량이랄지 치수 불량이랄지 형상 불량이랄지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에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리스크 분석과 최적화 분석인데 그러면 리스크 분석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평가를 하느냐? 첫 번째, FMEA는 3대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러한 이제 3대 리스크 부분들은 첫 번째, 심각도 리스크, 두 번째, 검출도 리스크, 세 번째, 발생도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장 분석 단계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고객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여기 고장 분석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단계에서는 검출도와 발생도 리스크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럼 검출도는 우리가 시제품의 검사 시험을 통해서 불량을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도는 우리가 불량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캠 작업을 할 때 뭐 캠 체크리스트랄지 캠 설계 표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상의 오류를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는 활동을 하죠. 이러한 예방 활동을 적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불량의 확률, 잠재적으로 발생할 불량에 대한 추정 확률을 발생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고장 분석에서의 심각도, 리스크 분석에서 검출도와 발생도 리스크를 평가를 하면 여기에서 AP 값이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AP 값은 우리가 하이, 미디움, 로우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요. 하이와 미디움은 반드시 뭐예요? 로우 레벨까지 불량에 대한 발생도랄지 검출도를 개선을 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낮춘 뒤에 이제 시제품 제조를 해야 된다.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리스크 평가에서 나타난 AP의 하이와 미디움에 대해서 우리가 검출 조치를 개선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발생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 관리를 개선을 할 건지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단계가 바로 최적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FMEA는 3대 리스크라고 했는데 왜 심각도는 최적화에서 다루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뉴 FMEA에서는 심각도라고 하는 것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 변경 사항으로 다루고 FMEA에서는 발생도와 검출도를 낮추는 활동을 허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